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공통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후보자분의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제12대 총장 입후보자 경영학부 이성근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경영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통계학과에서 다시 통계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교육 이력으로 보면은 조금은 독특한 이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융합이라는 학문적인 트렌드하고는 뭐 그런 대로 좀 일치하는 그런 이제 교육 또는 학문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제 아내가 성신여자대학교 화학과 85학번이어서 저는 또 제 직장이 누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그 선거 공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을 좀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학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명문 사학 중에 하나라는 건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좀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작년에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좀 미선정이 돼서 뭐 약간 좀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원래 지표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하향을 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줄이더라도 정원을 줄이는 효과가 당해년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라는 것이 한 4년 동안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는 균형 재정도 달성되고 있어서 또 저는 대학에 나름대로 희망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어떤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대학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의미하고요. 꼭 노력을 해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장기적으로도 좋은 경쟁력을 가진 그런 대학으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인데요. 총학생회는 최근 성신인 요구안을 마련해서 모든 입후보자분들께 전송한 바 있습니다. 일반 성신인의 요구안 중에서 교육권과 학생 권리 분야 요구에 대해서 입후보자분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뭐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걸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대학이 그동안 이제 공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치 공간에 대해서 필요성은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운정 캠퍼스의 서울시와의 어떤 관악 사업을 앞두고 공간을 이제 마음대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한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뭐 학교가 제공하는 것은 저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여러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서울시와의 관악 사업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산이 되면서 과학관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체 공간 한 3,300여 평, 실질 공간 한 2,000여 평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선거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치 공간, 특히 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공간에 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고 또 그를 통해서 원하는 교육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비전을 학생들도 가지고 싶어 할 텐데요. 사실 우리 대학에는 뭐 교학협의회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조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교학협의회는
대부분 그 사후적인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사후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학생들과 협의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보내주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그 제안해 주신 게 학사제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총장이 되면 대학 본부, 그다음에 학생 그리고 교수,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단 의사결정 단계부터 참여하는 그러한 그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혁신 또 교육 과정 이런 것들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입니다. 현재 운캠이 여러 방면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상황에서 또 하필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입후보자가 도남수정 캠퍼스 소속 학과 교수라는 것과 또 일부 입후보자의 공약으로 현재 운캠 소외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체감하는 운캠 소외 현상에 대해서 입후보자분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연히도 모든 입후보자들이 수정 캠프 소속인 거 뭐 저도 이제 알게 됐고요. 우연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운정 캠퍼스가 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운정 캠퍼스가 이제 만들어질 때 건축의 어떤 설계 자체가 약간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캠퍼스의 설계도 뭐 국외나 미술관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대학 전체를 하나의 이제 미술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실험계 학과들이 같이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정 캠퍼스보다는 훨씬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총장이 되면 그래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면 운정 캠퍼스에 약 한 2,50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5일 중에 한 1.5일 정도는 운정 캠퍼스에 근무를 해서 교수님과 학생, 그것도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많은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는 기반 시설이 이제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대학의 시설이 외부에 임대를 주게 되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열악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총장이 되면 대학의 자원을 좀 투입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운정 캠퍼스의 활성화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행사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정 캠퍼스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운정 캠퍼스가 소외됐다는 생각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공약집에 넣어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랩, 오픈 스테이지 같은 건데요.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실험계 학과들이 인근에 있는 공동체, 사회와 실제로 연구실을 좀 공유함으로써 많은 세미나도 하고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개의 부류,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쪽의 학생들한테는 오픈 스테이지, 실험계 학과에는 오픈 랩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운정 캠퍼스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정 캠퍼스의 학생들이나 구성원들도 운정 캠퍼스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정 캠퍼스의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3분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질문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네 번째인데요. 여자대학교의 존재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입후보자분의 견해와 관련 정책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그 여자대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분의 교수님들은 여대가 되면서 입학 자원의 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은 자기네들의 대학의 목표를 자기네 대학의 소멸이라고 주장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이 달성되는 그날 자기들이 사회적 소명을 다한다고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우리 대학에 있어서의 소명이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남녀 차별이 완성되는 그날, 차별이 해소되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날까지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과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컨텐츠만 저희들이 잘 구비한다면 우리가 어떤 유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잘 구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수케메 청도 노동자분들이 생활임금제 도입과 샤워실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선거에 출마한 차기 총장 이 후보자로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도 그 사실을 며칠 전에 이제 보지는 했습니다. 아마 이제 샤워실 같은 거 이제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 정도는 받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샤워 시설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당연히 갖춰야 될 시설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는 또 일부 휴게실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현재 운영이 조금 미흡한 편이라서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법적인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이 시급 11,240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학교의 예산을 좀 고려를 해서 제가 단기간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 부분도 좀 해결할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인데요. 개별 질문의 경우 총학생이와 또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약 3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부총장 재직 당시 활동 내역 중에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성과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은 담당이 이제 대외협력 부총장으로서 대학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내외의 기업 또 국내의 기업이나 대학과 상당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쌓았고요. 특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대학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 유치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신여자대학교 창학 이래 가장 많은 기부금이 저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학이 이제 유럽 같은 대학과의 좀 교류가 좀 약한 편이었는데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리에카 대학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두보도 확보를 했고, 나아가서는 공동 연구를 하게 돼서 유럽 펀드로부터 약 한 7억 정도의 연구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공동 연구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그 분야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 질문 두 번째인데요. 특정 단과대학의 예산 분배나 혹은 과거 발언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분명한 거는 그런 사실이 이제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저에 관한 여러 가지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또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분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제자리로 전 돌아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 모든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공약 중에 학생복지 분야에서 대학 가요제 유치와 같은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학생복지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생복지라고 하는 것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가 좀 낭만이 있는 캠퍼스, 그다음에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는 캠퍼스, 즐거움이 있는 캠퍼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낭만과 즐거움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에게 뭐 예전에 있었던 대학생들한테 이제 익숙하지만 현재 있는 대학생들한테 익숙하지는 않은 즐거움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학에도 실용음악과 현대 실용음악과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뭐 음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도 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가요제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낭만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복지를 좀 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크로아티아 리헤카 대학과 현재 성신여자대학이 공동으로 해서 유럽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가요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쳐서 실행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정도에 국내에서 예선을 치르고 11월 정도에는 크로아티아 리에카 대학에서 본선을 치러서 세계가 같이 하는 대학의 축제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학생 선거권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라면은 학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목표도 좋은 학생을 길러서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교수의 임무이자 대학의 임무입니다.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사실 그동안 서서히 우리 대학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또 우리 대학이 또 잘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서서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가야지만 저희들이 강하고 좋은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그냥 하나의 그 대학 학생들과의 신뢰 또 우리 동료들과의 신뢰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만들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믿어 주시면 같이 한번 좋은 대학을 만드는데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